밸류 트랩, 저평가 함정이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PER, PBR 등을 보고 싸 보여서 샀다가 낭패 보는 경우를 말하는데 오일주에서는 과거 주가 차트만 보고 저평가로 보여서 사는 경우입니다. 현재 유가가 2018년 10월 2일에 75달러를 찍은 후 다시 70달러를 넘다 보니 그때 주가와 비교하시는데 몇 개 살펴보자면 그랜티에라 에너지, GT는 캐나다 회사로 특이하게 콜롬비아 내륙에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2월 전고점도 회복 못한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반정부 시위로 혼란한 콜롬비아의 정치 상황입니다. 원유 수송의 큰 부분을 트럭으로 하고 있는데 석유 시설을 노리는 무장 게릴라 단체와 도로 봉쇄 등 보안적인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옥시도 작년에 부채를 줄이느라 올며 겨자먹기식으로 콜롬비아의 유전을 팔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잘 팔았다는 느낌입니다. 보르 드릴링, 본사가 버뮤다에 있지만 노르웨이 출신 해양 시추 서비스 회사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장 타격이 컸던 곳이 해양 시추 서비스 회사였는데 유가 상승과 함께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시추 장비도 팔고 3번의 유상증자로 주식수를 2배로 늘리면서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차트에 보이는 옛날 주가로 돌아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멕시코 국영기업과 크게 합작 사업 중인데 페맥스의 정치 부패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라면 유동성이 조금 회복되었고 유가 상승과 함께 전 세계 곳곳에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게스로그 파트너스 LP, LNG 운반선 15척을 보유한 MLP 형식의 선박회사입니다. 배당주 회사였지만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생존을 위해 일반주 배당이 대부분 커트되었습니다. 물론 우선주의 배당 약 8%는 살아있습니다. LNG 사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2배로 커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혹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GLOP가 부채를 갚고 원래 배당이 돌아오는 데는 앞으로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LNG 물동량이 증가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선박도 꾸준히 계속 건조될 거라 한편으론 큰 이득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현재 95% 완공된 러시아에서 독일을 관통하는 천연가스 송유관인 노르드스트림2가 바이든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작한다면 유럽의 미국 LNG 수요는 예상보다 별로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GLOP의 최고 문제는 배당 커트나 사업 경쟁도 아니고 모 회사인 GLOG가 석유업계의 최고 큰형님 중 하나인 블랙락 그룹에 주당 5.8달러라는 헐값에 홀라당 팔리면서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블랙락이 자기 이익을 위해 쳤던 장난질과 LP 형태의 자회사라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면 미래 성장 동력은 현재로서 굉장히 불확실해 보이고 이런 이유로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우선주만 A, B, C 3가지이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채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회사 관계도가 현재는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NRGU, 마지막으로 재미로 보는 NRGU 차트입니다. 3배짜리 레버리지답게 아주 큰 MDD를 보여줍니다. 가끔 NRGU가 유가 상승에도 코로나 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검색하시면 쉽게 나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주식들이 다시 복구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그 근본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차트상으로 저평가로 보인다고 무턱대고 샀다가는 밸류 트랩에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수루가 소유한 석유와 천연가스 주식 소개. 최근 많이 오른 주식을 로테이션하는 중이라 계속해서 변하는 중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SD부터 PVL까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정식 상장된 주식은 13가지입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가장 덜 오른 주식은 옥시와 VET가 있는데 옥시는 순 부채가 34빌리언 달러나 됩니다. 최근 약간의 퍼미언 땅을 500밀리언 달러에 팔았는데 워런 버핏에게 배당으로 나가는 돈만 1년에 800밀리언 달러인 걸 고려하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치였습니다. 1분기에 FCF가 1.6빌리언 달러였고 유가 상승으로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해도 부채를 적어도 10빌리언 달러 줄이기 전까지는 배당이 늘어나기 힘들 것 같고 알제리나 콜로라도 자산을 팔아야 그나마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중동 자산은 포텐이 좋아서 팔기 아깝고 멕시코만 해양 시추는 팔기 힘들어 보입니다. 최근 2건의 인수합병으로 콜로라도에서 덩치를 키우던 보난자 크릭이 이번 주에는 또 크레스톤 피크 리소시스를 인수하였는데 재밌는 점은 이 회사의 DJ 유전이 예전에 OBB가 팔았던
곳입니다. 이렇듯 그 지역 내 M&A가 활성화되면 옥시의 미 중부 유전 자산도 흥미를 끌 것 같습니다. 케미컬 사업은 완전 알짜배기이고 카본 캡처 사업 같은 환경보호 컨셉도 좋아 보입니다. 버밀리온 에너지, VET의 부채도 옥시가 아나달코를 인수한 것처럼 2018년에 1.4 빌리언 달러 규모의 캐나다 스파르탄 에너지 인수와 미국 사업 확장을 위해 와이오밍의 파우더 리버 땅을 매수하면서 늘어난 부채입니다. 참고로 옥시도 파우더 리버 유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VET의 순 부채는 약 1.9 빌리언 달러인데 자산 판매를 인수할 때부터 염두에 둔 옥시와 달리 순수 FCF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6월에 나온 최신 자료를 보면 실적 발표 때 나온 수치에 비해 유가 70달러와 80달러일 때 예상 FCF가 약간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아마 카펙스를 늘려서 내년 생산량을 늘리려는 이유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때 업계에서 생산량 증가가 회사들의 경영 능력을 판가름하는 척도였던 적이 있습니다. VET는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내실을 다지기보다 쓸데없이 생산량을 올려서 늘어난 투자비 대비 수익은 그대로인데 매장량만 줄인다고 욕먹던 회사였는데 현재 유가도 올라왔는데 손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기도 힘들 겁니다. 생산량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에 캐나다와 미국 자산을 인수하면서부터 북미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장량은 보통 PDP, P1, P2 등으로 나뉘는데 PDP는 Proved Developed Producing의 약자로 현재 시추돼서 생산 중인 확인 매장량입니다. P1은 확인 매장량이고 P2는 확인 매장량 플러스 예상 매장량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매장량은 P1이나 P2입니다. VET의 매장량은 가장 최근인 3월에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나온 리포트를 보면 P2 매장량이 전년도보다 7% 줄어들었음에도 약 13년 이상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유가 하락과 함께 그로 인한 자본 활동 레벨이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올라간다고 땅속에 없던 석유가 더 생기는 게 아니라 당시 유가에 맞게 변화하는 타산성이 있는 매장량이 기준이기 때문에 유가가 40불일 때랑 60불일 때 매장량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유가가 올라가면 회사들의 제품 판매 마진이 올라와서 실적이 좋아지지만 매장량 자체가 늘어나고 그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도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가진 기본 자산 가치가 올라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적 이상으로 기업 가치는 향상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유가가 70달러를 유지한다면 VET의 매장량과 그 가치가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판매 실적 향상을 떠나서도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이라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배당은 작년 3월 말에 지급되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전달보다 50% 커트된 상태였습니다. 월 배당이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연간 15.8% 정도의 배당률입니다. 배당이 반으로 커트되기 전인 2월까지 배당으로 계산하면 31.5%인데 이르면 내년에 주가 대비 5에서 8% 정도의 연 배당률의 월 배당이 다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50% 줄어들었던 배당 금액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주가가 지금보다 2배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앰플리파이 에너지 AMPY는 시총이 겨우 167밀리언 달러인 초소형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뜬금없는 캘리포니아 앞바다의 해양 시추를 포함해서 오클라호마, 로키, 텍사스 동부와 로이지애나 북쪽 경계, 그리고 이글퍼드 등 미 전역의 크게 5군데 지역으로 유전이 퍼져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분산 투자 같지만 효율성과 M&A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올해 1분기에는 작년보다 오일 생산량이 5% 늘어나서 현재 오일 41%, 천연가스 43%, NGL 16%로 제품 비율이 OBB나 VET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순 부채와 조정 EBITDA 비율이 2.5배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유가 60달러, 천연가스 가격 3.15달러 기준으로 올해부터 2023년 말까지 3년 동안 현재 시총보다도 12밀리언 달러가 많은 약 179밀리언 달러를 생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만약 현재 유가인 70달러가 유지된다면 이 회사가 얼마나 저평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급격히 보유량을 늘리던 주식이었는데 겨우 10,000명 유튜버라 제 댓글에 언급되어서는 아니겠지만 며칠 새 많이 올라서 저도 아직 목표만큼 사지 못해서 사실 난감합니다. 많이 오른 주식들을 혹시 올지 모르는 조정에 대비해서 레버리지가 낮아 보이는 EPM, CBE, CEQP 등으로 로테이션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세 주식이 최근 너무 올라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으로 차라리 레버리지가 더 크고 업사이드가 아직 보이는 AMPY로 대상을 교체했습니다. 그동안 AMPY를 도박 주식으로 꾸준히 언급하기는 했지만 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최악의 상황에도 M&A를 기대할 수 있는 퍼미언 중심의 회사들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가가 $70까지 올라오면서 퍼미언 정도의 프리미엄은 아니지만 AMPY가 가진 매장량 가치가 높아지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였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자료에서도 4월 말 선물 평균 선도 가격 기준으로 AMPY의 1P 확인 매장량 가치가 현재 회사 가치보다도 월등히 높다고 나옵니다. 현재 미래 제품 가격은 그때보다 더 상승 중이고 덕분에 이 회사가 가진 뜬금포 위치의 캘리포니아 해양 유전도 사이드 유전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환경을 이유로 석유관 인프라 구축에 미온적이어서 대부분 해상을 통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기 생산량은 브렌트 유가를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올해 생산량의 대부분과 일부 내년 생산량도 낮은 가격에 해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지라는 것이 길어야 1, 2년이고 주가는 그 기간보다 더 먼 시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해칭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채우지 못한 AMPY 양은 REI로 조금 대체했습니다. 링에너지 아직도 공매도 세력이 20%가 넘는 주식이고 올해 해칭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주식입니다. 그런 여파 때문인지 저평가로 보여서 조금 샀습니다만 많이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링에너지의 특이점은 오일 함량이 88%인 퍼미언의 샌안드라스 유전은 셰일이 아니라 전통적인 석유 유전이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 비율이 낮고 30년 이상의 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리지 에너지 AMPY의 오클라호마 유전 지도를 보시면 SD도 같은 미시시피 라임이 주력 지역입니다. 천연가스 생산량이 51%이고 오일이 겨우 13%, 그리고 나머지가 NGL로 천연가스 회사인데 그 천연가스 판매 가격에 디스카운트가 많이 발생하고 인프라가 노후화됐다는 점에서 딱히 유전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낮은 생산 단가와 NGL 등 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해칭이 전혀 없어서 저평가로 보여서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진 현금이 $80밀리언 넘고 부채가 $20밀리언 순 부채는 제로이고 대주주인 기업 사냥꾼 칼 아이컨이 저 현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데는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부채를 낮추고 나면 배당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큰 CV나 VET 같은 장기 투자용 주식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너무 작은 회사라 특별한 뉴스 없이도 변동성이 클 것입니다. 실버보우 리소스 LPI는 그래도 많이 사서 후회는 없는데 SBOW는 많이 못 사서 가장 후회하는 주식입니다. 생산량의 80%가 천연가스인 회사인데 리퀴즈 함량이 20%로 많은 편이고 LNG 수출 항구나 대도시 발전소 등 수요자 위치가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이 크고 JP 모건에서 조사한 15% 풀사이클 가스 손익 분기점이 미국 내에서도 낮은 축에 드는 프리미엄 가스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이글퍼드에서도 탑 40개 유정지대 중에 25군데에서 드릴링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천연가스의 40% 정도는 해지되어 있지 않고 부채 부담도 올해 FCF가 약 $65밀리언 이상 될 것으로 보여서 올해 말이면 부채 비율이 2배 밑으로 내려올 거라 제품 가격만 유지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점은 최근에 주가가 LPI처럼 많이 올라서 더 사는 게 부담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캄스톡 리소시즈 꽝 대신 닭이라고 아쉬운 대로 SBOW 대신 CRK를 최근에 많이 늘리던 중이었으나 이것도 AMPY와 함께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이글퍼드 못지않게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텍사스의 헤인즈빌의 천연가스 유전이 주력이고 생산 단가와 마진이 경쟁자들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무려 생산량의 98% 이상이 드라이가스라서 요즘처럼 유가 상승과 함께 NGL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시장에서 리퀴즈 비율이 적은 건 단점일 수 있지만 현재
천연가스 가격도 워낙 좋아서 괜찮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부채 부담이고 SBOW와 달리 부채 비율을 2배 밑으로 줄이는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해 생산량의 69% 정도가 해칭되어 있는데 스왑은 2.54달러, 양방향 컬러스는 업사이드는 3달러라는 낮은 가격에 되어 있는 것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NFL의 양키스라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구단주 제리 존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주가는 지난 5년간 오르내리는 걸 반복 중인데 이번에는 달라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OBB는 최근 CEO 덕 셔틀즈가 은퇴를 발표하면서 그가 받는 많은 연봉을 덜어낼 수 있어서 좋지만 후임이 셔틀즈 밑에서 보고하던 사람이라 참신함이 떨어졌는지 주가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 외 PVAC, LPI, CDEV 등은 이제까지 너무 많이 다루었고 EPM은 최근에 소개했고 PVL은 그냥 텍사스 쪽 로열티 회사인데 보유량을 더 늘릴 생각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옵시디언 에너지. 마지막으로 위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다양한 캐나다 석유 주식들을 보유 중인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 가지는 OBE, BNE, SGY입니다. BNE나 SGY는 부채가 워낙 많은 순수 도박 주식으로 보유 중이지만 최근 그 BNE를 인수하려고 오퍼를 넣었다가 최종 거절당한 OBE는 현재 저평가 같아서 캐나다 주식 중 가장 많이 보유 중입니다. BTE처럼 피어스 리버의 헤비 오일 생산량도 조금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BNE나 SGY처럼 라이트 오일이 주력인 회사로 생산량은 라이트 오일 45%, 헤비 오일 12%, NGL 8%, 천연가스 35%입니다. 원래 이름이 펜웨스트 에너지였다가 사우디 치킨 게임과 함께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부정회계 의혹으로 경영진들이 물러나고 이미지 쇄신을 위해 회사 이름을 옵시디언으로 바꾸었고 BTE나 OBB만큼이나 우여곡절이 많은 캐나다 회사인데 원래 미국 뉴욕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었으나 작년에 BTE처럼 장기간 1달러 밑에서 놀다가 상장 폐지당하고 OTC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순 부채는 약 374밀리언 US달러 정도이고 미루었던 부채 상환 기간이 내년이지만 올해 말까지 부채 비율을 1.6배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부채 문제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시너지는 크겠지만 부채가 많은 BNE와의 합병이 무산된 게 오히려 잘 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많이 올랐음에도 여전히 저평가로 보여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캐나다에 살거나 OTC에 접근이 가능하시면 공부해볼 만한 주식 같습니다. 현재 유가가 2년 반 만에 70달러를 넘어서 최고치를 찍었고 제가 보유한 주식들은 대부분 이미 코로나 전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몇몇 저평가로 보여서 제가 소개하고 보유량을 천천히 늘리려던 주식들조차도 며칠 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개된 모든 주식, 심지어 많은 부채 때문인지 유가 상승에 비해 지지부진하고 아직 코로나 전 가격 근처도 구경 못한 옥시나 VT 역시 당장 내일 조정이 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기존 수익난 주식을 로테이션하는 건 모르겠지만 새로 진입할 시에는 단기간 높은 가격에 몰릴 수 있으니 본인이 공부하셔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홀딩하는 건 본인이 판단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운이 좋더라도 장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 같은 돈을 그냥 기부하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